은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는 변화일까요? 전환일까요?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일이라 본다면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내부적으로, 전환은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뭐 지나간다든지 취직, 그리고 결혼, 이혼, 퇴직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커다란 변화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마다 이제 어떤 게임의 룰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인생의 어떤 게임의 룰이 바뀌죠. 어떤 사람은 빠르고 순조롭게 전환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지만 제대로 잘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거부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의 전환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의 중요한 전환, 바로 이제 은퇴인데요. 보통 은퇴 후유증들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조직,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독해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내가 갖고 있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상실감, 자신의 감정 정체성,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적응, 삶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 은퇴 후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 연구센터 조사에 의하면 은퇴자의 3분의 2가 은퇴 후유증을 겪는데, 1년 이상 은퇴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40%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 이상인 분도 2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은퇴 후유증은 어떤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느냐? 정말 자신이 일에 몰두하고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현업 기간 중에 업무에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후유증이 가장 크게, 그 정도의 크기가 더 크게 남는 그런 부부이실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좀 시간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어떤 상실감. 그래서 사실 이제 은퇴 후 첫 몇 달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들, 해방,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은퇴 척이 그런 어떤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쳐요. 그런 휴식하고 여행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그런 뭐 악기를 뭐 그거 하고 싶었는데, 기타 좀 하고 싶었는데, 뭐 춤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미뤄왔던 것들을 시도하죠. 특히나 이제 여행 같은 거는 진짜 많이 가시고,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루함, 외로움과 만나게 되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이메일부터 확인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을 보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아침에 집을 나와서 가야 할 곳이 없어지는 그런 막막함. 점심을 항상 뭐 약속 잡아서 이제 업무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었지 않습니까? 점심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기 시작하겠죠. 세상에서 나의 쓸모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어떤 고심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든 찾는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쓸모가 많이 없죠. 은퇴 이후에 이제 뭔가 나의 쓸모를 찾을 곳들이라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 또 성공적으로 은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삶의 재구조화입니다. 구조를 다시 또 짠다는 거죠. 은퇴 후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일상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이 문제. 그렇죠? 총체적인 어떤 재구조화. 두 번째 과제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내가 회사에 있을 땐 뭐 은행이면 지점장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정체성이 이제 완전 바뀐 거잖아요. 음. 일과 직업, 조직과 동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왔던 사람들이 은퇴 이후 새롭게 나는 누구인지 재정의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퇴 전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풍요로운 은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축적해야 하는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린다 그레튼이라는 이제 작가는요, 100세 인생에서, 책 이름이 100세 인생에서 100세까지 여유롭게 의미 있게 살려면 80세까지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무적 자산 외에도, 재무적 자산 외에도, 돈 외에도 세 가지의 무형 자산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 자산입니다. 은퇴 이후 활용 가능한 기술 역량을 의미하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이제 정말 디자인을 잘해. 그걸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네트워크도 포함된다. 또 두 번째는 활력 자산. 긍정적인 태도와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태도, 활력. 긍정적인 태도와 활력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명확히 목표적이라든지 희망적인 게 명확히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마인드셋 같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건강, 균형 잡힌 삶,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회복에 대한 탄력성,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거 약한 사람들이 이게 은퇴 이후에 그 약간 우울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관계 재생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죠. 긍정적인 태도, 활력을 유지하기에는 활력 자산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형 자산이에요. 변형 자산? 뭐지? 변화 대응하는 능력이에요. 변화 대응. 변화 같은 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 적응력 같은 거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능력. 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네트워킹 능력.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래된 나의 어떤 자아와 정체성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맞이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퇴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직접 시도를 해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은퇴 이전에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막 했겠지만 그게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 이걸로 비즈니스 하면 진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바꾸고 조종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세 가지 무형자산, 생산자산, 내가 은퇴 이후 활용 가능한 기술 역량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 활력자산. 긍정적인 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변형자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변화들, 지금 AI 혁명의 시대, 빨리 AI 기술들, 툴들, 챗GPT 등등에서 배워야 돼요. 빨리 배우고 학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의 변형 자산까지 세 가지. 이 무형 자산이 재무적 자산 외에도 필요하다. 은퇴를 제대로 행복, 희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한번 앞으로 해결하고 솔루션들을 찾아보는, 해결책들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